자, 이 정권이 뭘 참 코로나 대처를 아주 잘한 것처럼 세계에서 모든 나라 정상들이 전화하고 도와달라고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뭐 의료 장비를 도와달라 문의 노력해 보겠다 이랬다는데요. 그 진실도 제가 좀 조사를 해서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 FDA 부분 통과가 필요하다니까 트럼프가 오늘 당장 되게 하겠다 했는데 외신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는 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seek to appr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 문제인 거고, 미국의 FDA나 CDC 관계자가 한국의 진단키트도 미국의 기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지 않은 진단키트가 배포되었을 때의 혼란은 그거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엄청난 숫자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가지고 확진자들을 잡아내고 있는데, 한국에 무슨 코로나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해서 임상 테스트도 안 한 거를 지금 미국이 그걸 달라 했다? 저는 그거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진실을 제가 좀 캐서 이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 중에 있어요. 미국이 하루에 어제 이 확진자가 10,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43,000명의 확진자로 이탈리아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검사를 했을까? 그러면 이거 수십 배는 했을 거라 봅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에 지금 고작 한 30만 개 안팎했을 걸로 보이는 한국에 진단 키트 달라고 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도 멀지 않아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지금 유럽발 입국자들 중에 이 유증상자, 확진자가 한 10%의 비율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명 들어오면 100명 정도가 확진자다.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집중 관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제도 보면요, 한국의 확진자가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100명이. 어제 사망자가 6명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임시생활시설 8개에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검사를 차례대로 하고, 지금 그리고 검사한 뒤 한 이틀 있다가 내보낸다. 지금 이런 방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부는 22일 날부터 입국자 전원을 별도 시설로 보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의심 증상을 보이면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에서 진단을 받고, 무증상자는 지정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대기를 한 뒤 검사를 받는다. 자, 이게 한 이틀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비용까지 정부가 다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제 돌연 유럽에서 들어오는 내국인 무증상자는 집으로 보내서 자가 격리하고,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하겠다고 해서 임시생활시설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내국인은 다 빼줬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내국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1,175명의 임시생활시설을 준비했는데 1,400명이 들어오니까 그냥 감당 불가해서 이 전원 검사를 포기하고 내국인 무증상자는 그냥 집에 가 있으라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반에 중국인 입국 차단을 안 한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럽발 입국자 규모를 정부가 자부하고 있는, 우리는 무조건 틀어막지 않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로 지금 감당이 불가한 상황이 지금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가 한국으로 역유입되는 것, 그쪽이 한국보다도 더 창궐하니 그쪽에서 오는 사람 상당수가 환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만 6천 명을 넘었었고 사망자도 600명이 넘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6만 지금 5천 명이 넘었는데 6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미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독일, 이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만만치 않고요. 스위스, 영국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정권은 외국은 다 한국을 막아요. 요즘 한국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지금 다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우한 말고는 정부가 입국 금지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는 한국이 낫다 생각하면 한국으로 가자고 다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럽이나 미국발 여객기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입국자 대부분이 한국 국적자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입국 제한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는데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원하는 사람 한국인 650명이 곧 전세기 타고 온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다 타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내국인까지도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는 내국인 입국은 허용은 하지요. 자, 그런데 한국은 문제는 내국인 입국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한테도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국에 들어와서 병에 걸리는 외국인조차도 지금 다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3일 기준으로 9,000명 가량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은 7,000명 조금 넘고 외국인이 한 2,000명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2의 비율로 지금 한국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외국인 중에 10% 확진자면 2,000명이 들어왔으면 200명이 확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국을 안 막으니까 한국도 안 막는다 상호주의를 하지만 지금 미국의 맹방인 일본이나 호주는 미국에서 일본이나 호주로 들어오는 걸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이 개방을 하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 사태 초기에 막아가지고 확진자가 아직도 200이고 홍콩은 의료진까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중국하고의 지금 그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막아가지고 400명 미만이라는 겁니다. 자, 한국은 세계에 봉이 되어서 끊임없이 지금 우한폐렴이 계속 번져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제 확진자가 100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확진자를 누가 믿겠습니까? 자, 마스크를 둘러싼 혼란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 마스크가 왜 1,500원이냐? 왜 저걸 약국에서 하고 공공시설을 통한 이 배급을 하지 않느냐? 거기에 왜 지호영 같은 데가 끼어들어서 폭리를 취하느냐? 저게 1,000원이면 안 되느냐? 그리고 마스크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다. 온갖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공적 마스크라 하면서 마스크의 생산의 제한과 또 일부 매점 매석 빼돌리기 등에서 정부가 이 마스크를 공적이라고 하려면 생산부터 유통까지를 다 공적으로 통제하든지 그러지 않은 채 마스크 회사고 유통회사고 약국이고 다 이득을 보게 하면서 물론 약국의 불편함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공적 배포냐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7세 소년이 뭐 코로나 죽었느냐 폐렴으로 죽었느냐 그 이야기는 제가 따로 생방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문제는 일반 폐렴 환자라고 안다면 지금 위독한 일반 폐렴 환자들이 특히 호흡기 계통의 환자들이나 또 호흡기 계통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환자들이 코로나에 밀려서 지금 죽어가고 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정된 의료 자원이 코로나에 집중되면서 또 코로나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이 혹시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환자일까봐 병원들이 아예 병원에 매우 심각한 상태라도 저 사람 우리 병원에 들르고 나면 우리 병원이 폐쇄되고 영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어쨌든 안 들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작동하다 보니 병원이 그냥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갔고, 그럼 병원의 태도에 대해서 그게 매뉴얼이다. 그게 매뉴얼이면 지금 우한 폐렴이 유행하는 속에서는 일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어야 간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고 세균성 폐렴이 있는데, 세균성 폐렴의 경우에는 8시간 안에 항생제를 투여해야 심각하지 않은데, 코로나 결과 기다린다고 이렇게 하루나 이틀 호비해버리면 뭐 6시간 만이니 어떠니 하지만은 반나절도 훨씬 더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지금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환자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병원끼리의 역할 분담도 해서 일반 환자 전담 병원을 해서 그쪽에는 이 우한 폐렴 환자는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의협이 며칠 전에 17세 소년 사망을 전후해서요, 정부가 수차례 지금 임상 정보 및 중환자 치료 전략 등을 의협과 공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환자가 도대체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사진, 그 다음에 치유 경과, 또 나타나고 있는 증세, 이런 거를 가지고 환자의 공통 특징, 감염 경로, 효과 있는 치료법,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또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중환자 치료 대책까지도 별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도 계속 중환자가 증가할 건데, 지금 대구 경북에 진행되는 걸 보면 중환자 진료 체계나 이송 체계 컨트롤 타워가 매우 취약하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코로나의 환자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입수해서 그걸 갖다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 전략을 짜는데 이 의료진과 같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지금 확진자가 9,000명이 넘었는데도 지금 관련 정보를 중국이나 해외 학술지에서 얻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요양병원에서 감염되면 이것을 갖다가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도 이 코로나로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높은 시민의식하고 의료계의 헌신 덕분인데, 병원 내에서 불가항력으로 번지는 것. 한국의 요양병원의 현실에서는 번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의료진에게 책임을 돌리고 법적 기소, 소송, 그리고 비용 청구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10,000명이 다가오고, 지금 코로나 환자가 1월 20일 날 발생해서 2달이 넘어가면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가지고 고쳐가야 되는데, 당장 공항에 입국자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일반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부검은 한번 봅시다. 코로나 사망자가 29명을 지금 중국이 이 부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관지 속 분비물이 호흡을 막았다. 그래서 부검 결과 발견한 5대 주요 사항을 공개했어요.
첫 번째는 딱딱하게 굳은 심각한 폐 손상이 있었다. 작은 기관지를 분비물이 막아 산소 부족을 초래했다. 사망자 폐 속에 여전히 죽어도 바이러스 입자는 남아있다. 면역세포 있는 비장과 림프시험이 면역체계의 핵심이 큰 타격을 받았다. 심장, 간, 신장 등이 장기가 크게 손상되었다. 자, 그래서 중국이 부검을 통해 병리학에서 가장 앞서가는 결과를 내놨고 중국 국무원의 연합방역지휘부가 기자회견으로 이 사항들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29명을 부검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은 지금 126명이 숨졌는데 공식적으로 이 중에 부검을 안 했습니다. 코로나의 의심 증세로 음성을 받고 숨진 사람도 부검을 해야 돼. 그래야 답이 나오는데 부검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김군 관련 논란 같은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진단키트에 오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마치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거 좀 우리한테 보내라 이렇게 말한 거. 자, 그래서 그 진단키트를 미국이 그런 식으로 무조건 FDA에 승인을 해 주겠다. 자, 그래서 17세 소년 사망의 문제도 결국 진단키트의 오류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임상 테스트를 하지 않고 곧바로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진단키트는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30만 개 이상 쓰면서 지금 오류를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류가 심각한데 이걸 트럼프가 보내달라 했고 FDA 승인해달라 그래서 트럼프가 오늘 중에 해주겠다 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에 강력하게 통제한다고 하지만은 학원의 90%가 지금 문을 열고 있다. 임대료 내고 돈 나가는데 닫으면 국가가 보상해 줍니까? 그래서 도대체 뭘 잘한다는 겁니까? 한국민의 특유의 지금 이런 적극성과 의료진의 헌신성,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나마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거지. 여기서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잘한 게 뭐가 있냐? 좀 묻고 싶습니다.